자, 오늘은 이제 등차 수열부터 이제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거예요. 수열을 좀 천천히 나갈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숙제 부담도 별로 없을 거고요. 대신에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파트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새로운 단원이죠.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수를 뭐 한 거야, 나열한 거야 라고 해서 얘를 수열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막 대충 아무 숫자나 막 그냥 나열한 걸 가지고 수열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여기는 얘에서는 뭘 가지고 수열이라고 부르냐면 얘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일정한 규칙에 의해 나열된 그런 수의 나열을 가지고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열이라는 파트 여기 딱 들어와서는 우리가 수가 나열됐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찾아주려고 자꾸 규칙을 찾아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여기는 얘가 1이었어. 그럼 여기는 얘가 4였어. 그럼 여기가 9였어. 그럼 여기는 얘가 뭐겠니? 이런 규칙이 딱 보이죠. 어떤 규칙이야? 제곱수구만. 얘는 당연히 16이 되겠구나. 다음은 25가 되겠구나. 그다음 36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몇 개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어? 전체적인 규칙을 판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일정한 규칙을 찾는 그런 단원이구나. 여기서는 규칙 찾기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어렵지 않죠? 그랬을 때 여기 첫 번째로 되어 있는 여기는 요 녀석을 우리가 보통 A1 이렇게 얘기하고 A2 얘를 A3 그다음에 A4 이런 식으로 A5 그다음에 A6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래 첨자를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가지고 읽을 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여섯째 항 이런 식으로 읽는 거고 이 각각을 하나의 뭐라고 보는 거야? 항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6개의 항이 있는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 A7이 구하고 싶었어. 그럼 규칙에 따라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규칙을 내가 알았다면 그 규칙을 가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뭐냐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n번째 항을 구해볼까? 여기는 얘가 최종 규칙의 끝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얘는 딱 봤을 때 얘가 n 제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알고 있다면 여기는 이 n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 될 거고 n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게 둘째 항이 될 거고 세 번째 항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는 이 n번째 항 AN만 알게 되면은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규칙을 딱 정의해 놓은 마지막 항이야라고 생각해 준다면 여기는 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지? 그래서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요 n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얘를 특별하게 일반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 그래서 저 일반항, n번째 항 AN을 내가 알기만 하면 나는 모든 항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규칙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일반항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면 되고 우리가 보통 수열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일반항을 이렇게 써줘요. 일반항을 써줘. 일방항이 아니라 일반항을 써줍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일반항이 이거인 수열이군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AN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N제곱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항이 AN인 수열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는 일반항이 N제곱인 수열이구만 그러니까 N번째 항이 N제곱인 수열이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일반항을 찾는 게 목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일반항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좀 더 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이번에는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1, 14, 17, 20 이렇게 가는 어떤 수열이 있었대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저 수열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나요에 대한 생각을 할 거고요. 그 규칙을 가지고 일반항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일단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니? 그렇지. 3씩 계속 더해지는, 3씩 더해지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는 이걸 가지고 그 일반항은 뭐가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까? 일반항. 여기서 AN이라고 부르는 건 그냥 A라는 알파벳이 첫 번째 알파벳이라서 AN이라고 하는 거고 뭐 BN이라고 할 수도 있고 CN이라고 할 수도 있고 등등등
그냥 어떤 수열을 일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fx, gx, hx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an, bn, cn 그냥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걔는 항상 정의가 될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그 일반항 an은 뭐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한번 규칙을 직접 찾아보는 거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8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3을 집어넣었을 때 11이 나와야 돼. 그죠? 그럼 얘는 하나 자연수 하나가 커질 때마다 3씩 커지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n에다가 몇 배? 3배가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하나 커질 때마다 3씩 커진다 이런 느낌이고 첫째 항 1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마치 뭐 하는 거야? 그냥 직선에서 기울기를 가지고 그죠? 기울기랑 y 절편을 가지고 뭔가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얘는 지금 3n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이게 수열 AN이 만약에 이런 거였어요. 이번에 수열 BN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3과 9와 27과 81,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었어 라고 한다면 그 수열의 일반항 B에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렇지. 3의 n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지. 됐어?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걸 나중에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이런 걸 몰라도 사실 얘네들이 일반항 정도는 사실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다시 CN이라는 수열이 있었어. 그 수열은 예를 들어서 2 다음에 6 다음에 12 다음에 20 다음에 30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었대. 일반항은 뭐가 될까? CN이라는 게 뭐가 될까? 그런 규칙들을 한번 찾아봐. 이제부터는 찾기가 되게 어려워지지. 그렇지? 그러니까 딱 눈에 선이 보이는 그런 녀석들은 되게 찾기가 쉬운데 여기는 얘는 규칙이 찾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한번 찾아.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아니 규칙을 찾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아, 규칙은 찾았는데 여기다 일반항 여기는 식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떤 규칙인데? 여기 처음에는 음. 가지고 음. 그다음에 20 구해야 되는 거. 아, 여기는 4씩 커졌고 얘는 6 커졌고 그다음 8 커졌고 10 커졌다. 그러니까 다음엔 12 커질 거다. 이런 식의 규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 일반항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게. 다음 항 정도는 찾을 수 있겠지. 다음 항은 뭐가 될 것 같아? 여기 30 다음 항은 그렇지. 42가 될 거야. 그 다음 항은 50 6 됐어? 그럼 다시 한번 이 숫자들을 관찰해봐. 내가 지금 결국은 해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규칙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게 나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기는 쟤를 가지고 일반항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지금 규칙이 그런 규칙인 게 발견이 되긴 했는데 다른 규칙은 또 없었을까? 내가 식으로 옮기기 좀 쉬운 규칙은 없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일단 DN이라는 거 하나만 더 해보자. DN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 얘는 4가 아니라 3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8, 15, 24, 35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어. 여기 이제 D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은 뭐가 될까? 그러니까 퍼즐이에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퍼즐에 대한 느낌입니다. 어떻게 될까? 이런 규칙을 찾아서 걔를 일반항, n번째 항을 찾는 거 이거를 여기서 많이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니? 얘도 똑같이 뺀 걸로 생각하면 처음에 5 차이 나고 그지? 7 차이 나고 9 차이 나고 11 차이 나고 이런 식으로 뺀 거에 대한 규칙을 생각할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두 개는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차이가 다 똑같은 건 되게 편하게 내가 뭐 할 수 있어? 일반항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조금 계속 변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규칙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게 수열을 한번 배운 친구들은 결국 얘를 개차다라고 해서 개차 수열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형태로 막 구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 말고 더 원론적인 얘기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쟤는 어떤 규칙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보다 쉬워요 얘들아. 오케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첫 번째 거는 힌트를 주자면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이 어떤 걸 가지고 사실 만든 거냐면
그러니까 이거 만든 사람은 되게 쉽잖아. 근데 이거 찾는 사람이 이게 되게 골 때려요. 그죠? 그래서 만든 사람은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찾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일반항이 뭐가 되겠어? n에다가 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뭘 가지고 만든 거냐면 사실은 4. 그러니까 2의 제곱 빼기 1. 그다음에 3의 제곱 빼기 1. 그다음에 4의 제곱 빼기 1. 5의 제곱 빼기 1. 6의 제곱 빼기 1. 이런 규칙을 가지고 만들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일반항을 쓴다면 얘는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1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기 나름이지. 얘는 1 곱하기 3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얘는 2 곱하기 4라고 해석할 수 있고 3 곱하기 5라고 해석할 수 있고 4 곱하기 6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5 곱하기 7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n 곱하기 n 더하기 2라고 내가 일반항을 만들어도 괜찮아. 근데 사실은 이거 합창 공식 쓰면 얘가 얘잖아. 그지? 결국 똑같은 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어떤 식으로 발견해서 그 일반항을 써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숫자들의 구성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오케이? 숫자들의 구성을 잘 생각해보고 걔네들을 가지고 이런 규칙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라는 느낌으로 수열에 대한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열이라고 하는 건 어때? 되게 어려운 느낌이야. 처음 딱 봤을 때. 그치? 왜? 이런 규칙이 보이는 거면 너무나 괜찮겠지만 안 보이는 거면 어때? 너무나 끔찍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얘들아 결국은 그 규칙이라고 하는 이 고등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름을 붙여준 게 딱 두 가지 규칙이 있거든. 어떤 규칙이냐면 등차라고 하는 규칙과 등비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등차라는 규칙, 등비라는 규칙. 등차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차이가 똑같아. 차이가 똑같아. 등비는 비가 똑같아. 이런 얘기거든. 비가 똑같아. 그래서 차이가 똑같다는 거는 요거들의 그 차이들이 다 똑같은 차이를 갖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얘는 어때? 그냥 여기다가 더하기 뭔가를 한 거, 더하기 뭔가를 한 거, 더하기 뭔가를 한 거, 더하기 뭔가를 한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등차라는 규칙은 차이가 똑같으니까 얘에다가 이거 더하면 얘가 되고 이거 더하면 얘가 되고 이거 더하면 얘가 되고 이거 더하면 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첫 번째 여기는 요 녀석이 뭐야? 등차라고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구나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등차 수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등비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겠어? 요거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랑 얘의 비니까 이거분의 이거가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 이런 식으로 얘분의 얘가 얘분의 얘가 얘분의 얘가 얘분의 얘가 다 같아요. 이런 뜻이 되거든. 그러면 얘분의 얘가 같다는 건 얘에다 똑같은 값을 다시 여기는 얘에다가 똑같은 뭐를 값을 곱했어.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값을 곱했어. 똑같은 값을 곱했어. 똑같은 값을 곱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값을 곱해지면서 거기는 그 값들이 점점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규칙을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등차라고 하는 이름이 등차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냥 등합이 아니야. 그죠? 등합이 아니라 등차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걸 더한다는 입장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얘랑 얘의 차이, 얘랑 얘의 차이. 그러니까 이웃한 두 개의 항의 차이에 대한 관점에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등차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얘도 마찬가지 이웃한 두 개의 항의 비율, 비, AN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얘분의 얘, 얘분의 얘의 그걸 가지고 정의됐기 때문에 등비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제 등차 수열, 그다음 등비 수열에 대해서 여기 얘네들을 가지고 주어져 있을 때 뭘 구하는 거? 일반항을 구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일반항에 주어져 있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자세하게 하게 될 거고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는 수열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래서 수열이 뭔지 그 다음에 이런 규칙들이 있구나 등차라는 규칙과 등비라는 규칙들이 있구나 이런 규칙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세워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오케이? 이건 지워도 괜찮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여기서 등차 수열부터 나와 있는데 사실 등차 수열부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열이 뭔지를 먼저 알고 가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됐어? 수열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1이랑 3이랑 땡땡땡땡 그 다음에 9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 만약에 등차라는 규칙을 아예 주지를 않았어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채울 수 있겠니? 이건 채울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규칙을 따라갈지 아직 감조차 안 오잖아. 왜? 요거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됐어? 근데 여기 등차라는 규칙을 줬기 때문에 아 여기는 이 차이만큼 커질 거야, 커질 거야, 커질 거야 이런 느낌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2 차이 나는구나. 그럼 5가 되겠구나, 7이 되겠구나, 9가 된다.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봤을 때 여기는 이 차이가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를 하면 15가 될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5를 하면 0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규칙을 갖겠구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차 수열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죠? 등차 수열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여기서 일반항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 이거 일반항 구할 수 있거든? 한번 구해볼래? 뭐 크게 어려운 느낌이 없지? 얘는 지금 3씩 증가하네. 얘는 뭐 3n이겠지 뭐. 그러니까 AN은 3n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어때? 4씩 증가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4n에다가 플러스 어쩌고여야 하는데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면 좋겠구나. AN은 이렇게 구해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일반항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얘를 이제부터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로 등차 수열에 대한 분석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가자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공부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애시당초 어떻다고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구나라는 뜻이라고,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의 정의가 뭐냐면 이거야.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뭐가 되는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차이가 똑같아지는. 오케이?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뭔 것 같아? 얘가 그러니까 수열 자체가 이렇게 A1이 있었고 A2가 있었고 A3이 있었고 A4가 있었어. 딩딩딩딩 가서 AN-1이 있었고 AN도 있었고 AN 플러스 1도 있을 거고 등등등등 계속 가는 이런 수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됐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얘에서 나한테 뭘 준 거야? 여기는 얘랑 얘가 차이가 얼마야? D야 라는 사실을 준 거거든. 그냥 반대로 말하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 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n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d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죠. 얘를 넘겨서 생각해 준다면. 그러니까 얘에다가 더하기 d를 한 거니까 여기서 더하기 d를 해준 게 그 다음 항이 되는구만 이라는 뜻이 되는 건데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어때? 1에다가 A1에다 d를 더한 게 A2가 됩니다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얘는 결국은 여기는 얘 더하기 d를 한 거구나.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A2에다 d 더한 게 A3이 됩니다라는 뜻이니까 여기 얘는 더하기 d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n 값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 주게 된다면 다 이쪽에 이렇게 다 d씩 더해진다라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수열이구나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이 등차 수열에 뭐가 된다?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앞으로 이걸 만족하는 수열이 있는데요 라는 말이 있으면 아 쟤는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이제 만들고 싶은 거는 뭐라고? AN, 일반항을 만들고 싶은 거라고. 나의 목표는 뭐예요? 나의 목표는 일반항인 AN을 만들고 싶은 거야. 라고 한다면 AN을 만들고 싶은데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한 번 더하면 A2가 되고 D를 한 번 더 더하면 A3이 되죠. D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하면 A4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n번째 항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A1에다가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이런 식으로 D를 몇 번 더하게 되면 얘를 총 몇 번 더하게 되면 n번째 항이 될까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만큼에 뭘 해야 되겠어? D를 더해줘야 이렇게 해야 그게 A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개의 항의 차이가 있어? n-1개의 항의 차이가 있으니까 d는 몇 번 더해졌겠어? n-1번 더해졌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항 AN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첫째 항에다가 더하기 n-1 d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때 그 d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d를 가지고 우리가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 말고 그죠? 음료수 그거 말고 오케이? 이렇게 알갱이 그거 말고 알겠죠? 여기는 얘는 공통된 차예요. 공통된 차예요라는 뜻으로 공차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공차와 뭘 알고 있으면 공차와 첫 번째 항을 알고 있으면 나는 당연히 뭘 구할 수 있어?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항은 몰라요. 내가 다섯 번째 항만 알아. 다섯 번째 항을 가지고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었대 라고 생각한다면 다섯 번째 항에다가는 d를 몇 번 더하면 되겠어? 그렇지. n-5번 더하면 되겠지. 그럼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요 녀석과 다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만큼 그지? n과 1의 차이만큼 요 차이만큼이 공차가 더 추가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n과 5의 차이만큼 그 차이만큼 여기는 얘가 추가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런지 알겠죠? 여기 A5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D가 몇 번이겠어? N-5번의 D가 더 추가될 수밖에 없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일반항을 꼭 이런 식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A7에서부터 시작했어. 그럼 N-7D가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얘가 왜 이런 식으로 일반항이 세워졌는지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다시 일반항을 구하고 싶을 때는 첫째 항에다가 N-1D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얘가 왜 이 일반항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여기는 얘에 대한 이유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만 알고 있으면 일반항 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다시 여기서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첫째 항과 공차 딱 나한테 몇 개의 정보만 있으면 두 개의 정보만 있으면 그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바로 다음 문제를 보면은 첫째 항을 주고 공차를 줬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4에다가 n-1번 뭘 할 거야? 공차를 더 할 거야. 이게 일반항이 되겠지 뭐 라고 해가지고 얘는 3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an 뭐가 되겠어? 첫째 항 마이너스 2에다가 n-1번의 공차를 더해서 얘는 5n에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지금 이 공식을 몰라도 여기는 얘를 공식, 이게 일반항 공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공식을 몰라도 너희는 저거 일반항 구할 수 있었어 사실은. 그렇지 않니? 그런데 여기는 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우리는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되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흐름도 하나 기억해 주는 게 좋겠다. 근데 사실은 선생님도 여기는 얘를 보면서 어떻게 세우는 게 더 편하냐면 공차가 5네. 그럼 얘는 5n을 달고 갈 수밖에 없겠네. 첫째 항은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7이 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훨씬 편해요. 사실. 계산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니?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을 조금만 더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다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꼭 너희들 얘를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로서 생각하는데 더 나아가서 얘를 그냥 an 플러스 b 정도로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n에 대한 몇 차식일 때 1차식이 되었을 때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 되었을 때 걔는 등차 수열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는 요 녀석 1차 항의 개수. 요 1차 항의 개수가 몇이 된다? 얘가 공차가 된다. 라는 여기는 요 결론을 가지고도 우리는 등차 수열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봐. 그냥 가장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등차수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에서 말하고자 하는 첫째 항에다가 d를 n-1번 더할 거예요. 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가지고도 풀 수 있으면 더 좋아. 알겠죠? 두 가지를 다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넘어가서.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을 내가 등차 수열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항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일반항을 구하려면 우리가 공차를 어떻게든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차를 구하려고 이제부터 노력을 해줄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개의 정보만 알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항상 식을 몇 개를 줄 거냐면 나한테 두 개의 식을 줄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다 똑같네. A1이 얼마였어? 5였어. 그럼 A8은 얼마니? A8은 A1에다가 7D가 될 게 분명하잖아. 됐어? 그래서 여긴 요 녀석이 40이었으니까 얘가 40이었고 여긴 얘가 5였으니까 얘가 35가 되니까 D는 5가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로 생각해도 괜찮죠. 아예 애시당초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얘랑 얘는 공차가 몇 개 차이 나겠어? 7개의 공차 차이 날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7D 차이가 날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뺀 게 35니까 35가 7D가 됩니다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을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D가 5가 됩니다라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랑 얘도 봐봐. 얘 몇 개의 공차 차이 나니? 5개의 공차 차이나 얘에서 얘 빼면은 마이너스 35가 될 테니까 그 공차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공식에만 연연할 필요도 없고요. 공식을 아예 안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적절한 상황에서 어떻게 푸는 게 편할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뒤에 유형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보자. 등차 수열 저기는 제가 저렇게 주어져 있었대. 마이너스 118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수열에 대한 정보를 딱 줬을 때, 얘는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구나라고 나한테 줬으니까, 쟤는 등차 다 똑같은 차이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딱 바라봤을 때, 얘는 3씩 줄어들고 있죠. 그럼 얘 일반항은 뭐가 되겠어? 일반항은 마이너스 3n에다가 플러스 23이라고 이렇게 세우는 것도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뭐가 가능해? 얘는 20에다가 n-1에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것도 가능해. 결과적으로는 두 개 똑같은 결과인데 얘가 여기선 좀 더 편하니까 선생님은 얘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얘를 무시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알겠죠? 적절하게 다. 내가 이게 너무 편해, 이게 좀 불편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는 얘를 적극적으로 써줘야 돼. 다시 나중에 등차 수열의 공식을 까먹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못 구하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사실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체를 아예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공식에만 의존해서 풀다가 공식을 까먹었다 이런 느낌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공식을 다시 수열에서는 어차피 찾는 게 규칙이었잖아, 그지? 그 규칙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이 녀석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어쨌든 일반항을 이렇게 구했다면 그걸 가지고 마이너스 118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뭘 구할 수 있겠어? n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걔가 몇 번째 항인지는 당연히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넘어가서 자, 여긴 뭐야? 그 첫 번째 항과 공차의 곱을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었어. 딱 보고서 여긴 얘는 뭐야? n 앞에 있는 이 녀석이 공차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공차는 마이너스 4네. 그다음 첫째 항은 여기다 그냥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일 게 분명하니까 10이 첫째 항이겠네. 이런 느낌이고. 공차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1 집어넣으면은 1이 첫째 항이네.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구해버리면 되는 거. 크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한번 봐봐. 여기는 이 문제를 너희가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지금. 푼 거 보니까 좀 다양하게들 풀었어요. 근데 봐봐.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얘를 이렇게 보면서 일반항을 세워야겠구나 라고 해서 일반항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푸느니 뭐 요거 차이랑 요거 차이랑 요거 차이가 같으니까 그렇게 차이들을 다 같다라고 놓고 푼 친구도 있었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등차라는 규칙을 줬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 차이랑 요 차이랑 요 차이가 세 개 다 같다는 소리는 요 차이는 이 차이의 몇 배란 소리야? 3배란 소리겠지. 그렇지 않니? 근데 지금 뭐야? 요 차이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요 차이의 몇 배를 해주면 되겠어? 3배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2분의 1 빼기 3분의 1의 몇 배를 해주세요? 3배를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틀에 박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일반항을 가지고 뭔가 장난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가 중요한 거고 그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는 얘에서 뭘 구하고 싶은지 그 구하고 싶은 거랑 그 규칙이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구하면 가장 편하게 구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그런 단원이 수열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는 게 무조건적인 목표도 아니고요. 일반항을 알면 다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항 말고 내가 궁금한 게 뭐야? 저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되게 비슷해. 선생님 2차 하방 정식에서 근 구하지 마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근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투근의 합 구하는 게 목표거나 투근의 곱 구하는 게 목표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탕의 더 쉬운 방법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항을 꼭 다 구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궁금한 게 뭔지 먼저 보고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해주세요. 생각을 계속 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서 답이 안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죠? 딱 느낌도 어때?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쉽네. 궁금한 게 이거였으니까 이런 방향이 더 좋겠네라는 그런 흐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등차 수열인 건 그냥 n에 대한 1차식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랑 그다음에 얘도 됩니다. 얘는 공차가 0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차이가 똑같다가 등차였잖아. 차이가 다 0이야. 이것도 차이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상수 수열이라고 부르거든 보통. 상수 수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줬네요. 지금 봐봐. 항상 지금 궁금한 게 등차 수열 입장에서 뭔가가 궁금한 상황일 때 나한테 몇 개씩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잘 관찰해봐. 등차 수열이다라는 정보를 줬을 때 꼭 나한테 2개씩의 정보를 주고 있어. 다시 봐봐. 2개. 그죠? 봐봐. 2개. 그죠?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2개. 그죠? 2개. 왜 2개의 정보를 줄까? 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내려면 난 2개의 정보만 있으면 충분했거든.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되니까 2개의 정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얘는 그냥 이렇게 준 거구나. 그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을 생각해 봤더니 A6 이게 몇 배? 8배 한 개. 뭐랑 똑같아? 5배 A10이랑 똑같대. 라는 요식 하나랑 요식 하나. 이렇게 지금 현재 2개를 받은 상황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니? 뭘 할 수 있겠니? 그냥 내가 요 녀석을 그러니까 A 더하기 뭐야? 7D라고 생각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건 요 녀석은 8배의 뭐야? A 더하기 5D에다가 5배의 뭐야? A 더하기 9D로 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당연히 A랑 D에 대한 연립 방정식으로서 2개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A랑 D를 다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걸 가지고 일반항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30번째 항은 당연히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고요. 근데 이런 건 더 쉬워요. 한번 봐봐. 일단 여기서 얘랑 얘를 줬잖아. 나한테. 얘랑 얘를 딱 이렇게 줬잖아. 2번째 항이랑 5번째 항을 줬으니까 A2니까 얘는 A 더하기 D였어. 걔가 10이야. 그 다음에 A5니까 얘는 A 더하기 4D였어. 이게 뭐야? 얘가 43이야. 이렇게 줬으니까 이것도 연립해야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만히 봐봐. 3개의 항 차이 나는데 33 차이 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3이 3D가 되니까 11이 D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럼 11이 D니까 일반항 A에는 뭐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11N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상수항이 붙어 있겠죠. 그런데 몇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11 했어. 그럼 이번에 2 넣었을 때 10 넣으면 되는 거잖아. 2 넣었을 때 10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면 되겠구만. 이렇게 되면은 일반항이 그냥 그대로 완성이 돼 버리지. 이런 느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n에 대한 1차식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나는 공차만 구하면 된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공차를 구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냥 조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는 요거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생각, 저거에 대한 생각, 이것저것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하면서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항이 궁금합니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음수가 나오는 항의 그 수가 n 값이 궁금한 거니까 나는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겠죠? 일반항을 구한 다음 걔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이용해서 n의 범위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 됐죠?
어쨌든 나한테 정보를 마찬가지로 두 개를 주고 있으니까 어때? 이거 7D 차이 나는데 몇 차이 나요? 마이너스 28 차이 나네요. 그럼 D 하나가 마이너스 7이었겠군요. 마이너스 4였겠군요. 그렇죠? 마이너스 4n에다가 3 넣으면 63이 나와야 돼. 3 넣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75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an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얘가 음수가 되게 하는 첫 번째 n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n이라고 하는 건 4분의 75보다 뭐 했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어. 예, 최소의 n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로 답해주면 되지. 됐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그냥 느낌 자체가 굉장히 어때? 쉽습니다. 그죠? 등차 수열은 되게 쉬운 느낌이지만 사실 등차 수열에서 문제를 꼬았을 때 제일 어려운 단원 중에 또 하나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생각의 그 뭐라고 할까? 틀에 박힌 생각이 아니라 좀 이렇게 되게 유연한 사고들을 여기서 많이 해줄 수 있어야 돼. 궁금한 게 뭐고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을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잘 봐봐. 여기서도 지금 1과 10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1부터 지금 100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이 순서대로 뭘 이루고 있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랬을 때 얘 공차가 될 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여기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n개가 있으니까 총 n 플러스 2개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 n 플러스 2개 중에서 요 차이들이 전부 다 뭐 하다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등차 수열이란 말로 하고 있는 중이었어. 됐어? 그럼 이거 전체를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오히려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 얘가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랬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가 지금 99 차이가 나는 건데 얘들아 그게 몇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n 플러스 1개의 d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뭐야? 공차에 대한 생각이니까 공차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여긴 얘가 뭐였어? 공차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 n 값이 뭐였어? 자연수였거든. 그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녀석이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겠다. 됐나요? 그럼 여기는 요 위에 있는 얘를 봐봐. 이 밑에는 뭐가 돼도 상관없잖아. 사실은 n 값이 변하면서 뭐가 돼도 상관없지만 위에는 어쨌든 99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건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99의 약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99의 약수일 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공차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 이해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열 자체를 너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죠? 아직까지는 쉽죠, 되게? 충분히 생각할 만하다. 이런 느낌일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근데 다음 주제는 뭐냐면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거예요.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없어. 그냥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그랬을 때 얘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이 차이들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B 빼기 A라는 거랑 C 빼기 B라는 게 똑같다는 소리니까 뭐 넘어가고 넘어가면 이 B가 뭐가 된다? A 더하기 C가 된다. B는 뭐가 된다? 2분의 A 더하기 C가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의 의미 자체가 요 차이랑 요 차이가 똑같은 A, B, C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얘랑 얘의 중점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 우리가 수학 상 하면서도 그런 얘기 잠깐 했었죠. 그러니까 대칭인 것들을 가지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이에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여기는 이 녀석에 이걸 다 더해주세요라는 의미는 뭐라고 했어? 이 녀석을 7배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정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죠? 어쨌든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건 나한테 식을 하나 준다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식을 하나 더 준다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뭔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AN이랑 BN이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얘네들이 순서대로 등차 중항을 이루고 있어. 얘랑 얘 평균이 얘구나. 얘랑 얘 평균이 얘구나. X, Y는 너무나 당연하게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를 봐봐. 이게 이제 또 뭐랑 또 연결된 거야? 여기는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 얘로 나눈 나머지, 얘로 나눈 나머지 이런 것들이랑 또 연관. 이건 뭐야? 나머지 정리잖아, 그지?
나머지 정리를 가지고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a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되고요. 그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 4a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되고요. 그다음에 3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됩니다? 9a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됩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각각 나머지가 되는 거고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이 녀석의 2배가 얘 더하기 얘가 된다는 식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a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 됐어? 그런데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결국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고 여기다 2를 집어넣겠다는 얘기고 여기다 3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얘를 an의 제곱 플러스 n에다가 더하기 4라고 하는 수열이 an이란 수열이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 근데 등차 수열을 이루면 n에 대한 몇 차식이 돼야 돼? 1차식이 돼야 되잖아. 1차식이 되려면 a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쉽게도 풀리고 좀 어렵게도 풀리고 되게 다양하게 풀릴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n에 대한 1차식일 때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이런 느낌.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룬 세 수라고 주어져 있는데 다시 봐봐. 3차 방정식과 또 연계돼서 나온 문제네.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이 세 실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얘가 등차 수열을 이뤄요.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긴 하겠지만 애시당초 가정을 할 때 등차 수열을 이루게 가정하면 좀 어떻겠어?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세 수를, 세 실근을 내가 하나를 A 더하기 D, 하나를 A 더하기 2D라고 이렇게 놓으면은 알아서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다 더한 거랑 다 곱한 걸 가지고 A랑 D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인데 조금만 더 생각해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얘는 지금 좀 어때? 이거 더하기 이걸 하거나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하거나 했을 때 그게 되게 불편하게 생겼잖아. 왜냐면 대칭성이라는 게 없어서. 그러면 차라리 가운데 있는 걸 A라고 놔버리고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긴 얘를 A 빼기 D라고 놔버리면 여긴 얘가 D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A 더하기 D가 되면서 또 D 차이 납니다라고 해서 얘랑 얘가 세 실근이에요. 이렇게 세워버려도 괜찮겠죠? 그러면 어때? 이거 세 개를 더하면 그냥 누가 봐도 3A가 되는 거기 때문에 A 값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이거 세 개를 곱한다고 생각했을 때 얘랑 얘가 합차 공식으로 되게 쉽게 구해지기 때문에 D를 구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것보다는 세 수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는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놓는다가 아니라 왜 저렇게 놨을 때 편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네 수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 개의 수의 합이 얼마입니다. 뭐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는 이거다. 네 수의 곱을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다면은 얘는 지금 수가 몇 개니까 네 개이기 때문에 딱 중앙에 있는 값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럼 그랬을 때는 하나를 A 빼기 D라고 놔버리고 하나를 A 플러스 D라고 놔버리는 거야. 그럼 선생님 공차가 1이잖아요. 2D면 어때? 괜찮지? 어차피 차이가 똑같다라는 입장에서 얘를 3D라고 놔버리고 A 빼기 3D라고 놔버리면 얘는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 된다. 그리고 뭘 갖게 돼? 대칭성을 갖게 된다. 그럼 4개를 다 더한 결과가 4A로서 편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라는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대칭성을 기준으로 뭘 해주세요? 얘네들을 세팅해 주세요. 세 수, 네 수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세팅하면 어때? 좀 더 편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계산이 좀 편해질 겁니다. 이런 느낌이 등차 수를 이루는 세 수, 네 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다섯 수, 여섯 수 다 생각할 수 있겠죠? 다섯 수는 뭐가 되겠어? A 빼기 2D 하나 놓고 A 더하기 D, 2D 놓으면은 얘가 다섯 수가 되는 거고 A 마이너스 5D 놓고 A 플러스 5D 놓으면은 얘가 여섯 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들을 저런 식으로 세팅해 놓고 쉽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들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일단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니? 여기까지? 좋아요. 다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an 플러스 1 빼기 an이 d로 일정한 이런 수들을 차이가
다 같은 수라고 해서 등차라고 하지만 실제 규칙은 요 n번장에다가 d를 더해서 다음 항인 n 플러스 1번장을 만드는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는 얘 구조상 첫째 항에다가 d를 n-1번 더하게 되면 그지 a1 더하기 n-d를 하게 n-1d를 하게 되면 n번장이 나와요. 그런데 굳이 얘도 공식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제 자체가 A3을 뭐 7이라고 줬어. 그다음에 D가 뭐 예를 들어서 2였대. AN을 구해달래 라고 한다면 7에다가 뭐 해주면 되겠어? n-3에 2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바라볼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조건 첫째 항과 공차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얘가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좀 더 우리는 확장해서 이런 식의 사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와, 더불어 n에 대한 1차식일 게 분명하니까 그죠? n에 대한 1차식일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1차식의 느낌으로 1차의 개수가 공차가 될 게 분명하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얘를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겠어? 얘는 an이 뭐가 됩니다. an이 2n 그다음에 세 번째 항이 7이 되니까 더하기 1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항 세우는 거는 크게 염려하지 마라. 그냥 크게 뭔가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여기는 얘가 기본이니까 얘를 가지고 생각해야 될 일도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안 쓴 게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개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x는 뭐가 된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 이런 느낌. 그죠? 이걸 등차 중항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와 등차수열을 이루는 내수는 어떻게 세팅하면 편하다 정도까지 배우면 등차수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 배운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 계획은 여기까지가 오늘의 목표였어요. 오케이? 자, 이어서 등차 수열의 합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도만 오늘 얘기하고 마무리할게. 알겠죠? 아니야.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합 하지 말고 그냥 수열의 합 얘기만 하자. 수열의 합 얘기로 바꿀게. 알겠죠? 그거 얘기만 잠깐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는 그냥 수열이라고 하는 걸 지금 배웠다면 이제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수열을 그냥 일반항 하나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하는 걸 목표로 하는 SN이라는 걸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AN까지 이렇게 더한 걸 가지고 수열의 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항을 구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SN을 바로 구할 수 있을까?는 좀 힘든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항을 내가 AN이라고 하는 녀석을 뭐 그냥 N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했을 때 그래서 SN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N까지 더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물론 여기 있는 얘는 공식으로 외운 사람도 있어요. 중학교 때도 이 정도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까지 더한 거는 55예요. 얘는 2분의 10 곱하기 11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은 공식으로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걔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나중에 다 설명을 해줄 거야.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건 쓰지만 안 써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일단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일단은 SN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얘는 뭐야? 첫 번째 항부터 그러니까 A1부터 몇 번째 항까지? AN 번째 항까지 뭐 할 거야? 싹 다 더 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얘들아 S1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S1은 그냥 A1부터 A1까지 더한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A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요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S2는 뭐가 될 것 같아? A1 더하기 A2가 될 것 같아.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수열의 합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S0이라는 게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S0 이라는 게 있을까? 라고 한다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없어요. 이유가 뭘까? 얘는 A1부터 A0까지 역순으로 가게 돼버리지. 그지? 얘는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커지게 가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S0이라는 건 A1부터 A0까지 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A0은 애시당초 뭐가 안 돼? 정의 자체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1부터 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SN이 붙어 있을 때는 항상 여기는 요 N 값은 여기는 요 N 값은 항상 1 이상일 때만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는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이런 공식들을 배우게 될 거야. 이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여기서 역순으로 한번 좀 가볼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AN을 가지고 SN을 구하는 거. 여기는 요 녀석에 집중된 단원 자체가 우리가 이제 시그마라고 불리는 이제 수열의 합단에서 배울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요게 아니라 SN을 토대로 그러면 너희가 AN을 구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 SN을 토대로 AN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됐어? 잘 봐봐. 그러니까 SN을 내가 뭐라고 n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나는 이 식을 토대로 뭘 할 수 있나요? AN을 구할 수 있나요? 지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됐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잘 봐봐. SN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더한 거야? AN까지 더한 거잖아. 이게 AN-1이 있었다고 쳐볼게. 오케이? 그 다음에 SN-1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가지고 얘는 AN까지 더한 거잖아. AN-1까지 더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딱 보니까 어때? 여기서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내가 뭐 해버리게 된다면 빼버리게 된다면 SN 빼기 SN-1이라고 하는 녀석이 AN이 됩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SN을 내가 식으로 하나 알고 있었다면 그 식을 토대로 나는 뭘 구할 수 있겠어? AN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SN이 뭐야? SN이 현재 N제곱이었으니까 SN-1은 뭐겠어? N-1의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얘는 N제곱에서 마이너스 N-1의 제곱을 한 녀석이 결국 AN이구만.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AN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EN-1입니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거든. 됐어? 그래서 S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걔를 통해서 나는 뭘 구할 수 있다? EN-1이라고 하는 AN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N을 가지고 SN을 구하는 건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SN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건 현재 가능하구나. 여기까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해됐나요? 근데 좀 전에도 말했듯이 N이라고 하는 SN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N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정의가 돼 있거든. 근데 여기에 N-1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딱 붙어 있게 된다면 얘는 N-1이라고 하는 게 1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성립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얘는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해. 그렇죠? N-1이라는 게 존재할 때는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나온 이 식, AN이라는 이 식은 당연히 N이 2 이상일 때만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기다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얘는 애시당초 AN을 뭘로 만들었으니까 SN 빼기 SN-1로 만들었으니까 AN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2 이상 만들 수 있는 거고 A1은 따로 구할 수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A1은 내가 따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A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는 2부터만 가능한 거고 A1은 따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A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SN에다가 1 넣으면 그게 AN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어. 그냥 단순히 1을 집어넣으면 얘는 S1이 되니까 얘는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가 A1이고 A2고 A3이고 A4고 A5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식에서 나한테 주고 있었던 정보는 사실은 여기 2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이 정보를 나한테 전달해 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 3이 나와. 3을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 5가 나와. 4를 집어넣으면 7이 나와. 5를 집어넣으면 9가 나와. 이런 식으로 이 뒤쪽에 있는 얘네들은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항 이렇게 여기 있는 얘네들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 A1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 얘는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땐 항상 뭐가 따라붙어? 얘는 n이 2 이상입니다가 따라 붙을 거고 그 다음에 A1은 뭐 해야겠네? 따로 구해줘야겠네. S1로서 따로 구해봤더니 걔는 1이 되는 거네. 라고 해서 이렇게 완성하는 게 SN을 통해서 뭘 구하는 거야? AN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됐죠?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어요. 봐봐. SN이라고 하는 건 N시당초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야?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잖아. 근데 여기에 이미 뭘 가지고 있었어? SN-1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N-1 쪽으로 넘겨버리니까 SN 빼기 SN-1이 AN이 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SN을 내가 N에 대한 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SN-1도 N에 대한 식으로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마치 함수 같은 느낌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fx를 알고 있을 때 fx-를 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랑 똑같죠. SN을 알고 있을 땐 SN-를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SN을 가지고 SN-를 구할 수 있으니까 SN에서 SN-를 뺀 걸 AN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나는 SN을 가지고 AN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자연스럽게 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령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봐봐. 여기서 구해진 AN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야?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구한 여기는 요 녀석에서 A1을 따로 구하고 싶었다면 걔는 S1로서 다시 따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과정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구해놓은 여기는 요 녀석을 다시 한번 관찰을 해봐 얘들아. 이 녀석을 관찰해봐. 그럼 나는 A1부터 AN까지 쭉쭉쭉쭉 다 생각해 봤을 때 이 전체적으로 뭐가 또 다시 보이니? 규칙이 다시 보이지. 그치? 얘는 다 이씩 차이 나는 게 분명하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여기 있는 요 녀석들이 지금 EN-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1까지 합쳐져 가지고 걔네도 다 EN-1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이런 특수한 경우가 됐을 때는 그냥 퉁 쳐서 그렇다면 차라리 AN을 그냥 한 방에 내가 EN-1이라고 쓰고 N은 1부터 다 된다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한정해서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니? 근데 만약에 있잖아. SN을 자리가 없으니 여기다 써볼게. SN을 내가 똑같은데 N제곱 플러스 1이었다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Sn-1은 뭐가 되겠어? n-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Sn 빼기 Sn-1을 해서 뭘 만들었어? AN을 만들었어라고 생각한다면 얘 빼기 얘를 한 거기 때문에 얘랑 얘가 어차피 사라지면서 여기서 나왔던 그 AN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EN-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괜찮죠? 근데 여전히 얘는 뭐가 돼? n은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A1은 따로 구해줘야 되는데 A를 구하려고 했을 때 S1이라며 S1을 딱 구했을 때 S1은 이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뭐가 돼?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때? 첫 번째 항이 2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이 3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항이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이 되는 거고 9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첫째 항부터 쭉 놓고 봤을 때 얘는 얘가 1이어야만 뭐가 돼? 얘가 1이어야만 첫째 항부터 다 등차 수열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얘는 지금 어때? 얘만 홀로 규칙이 따로 있고 나머지 애들이 규칙이 따로 있는 상황이죠.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쓸 때는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 AN을 써준다. AN은 뭐가 되겠어? 얘는 EN-1이 될 거야. N이 2 이상일 때는. 그 다음에 N이 1이었을 때는 뭐가 될 거야? 얘는 2가 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된다면 AN의 일반항을 완성할 수 있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해야 되는 생각은 여기서 얘가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라는 게 사실 기본이에요. 기본. 당연한 거야. 왜냐면 SN은 1 이상일 때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S형 같은 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N시당초. 그러니까 여기서 Sn-1을 생각한다면 얘는 N이 2 이상일 때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 식은 전부 다 N이 2 이상일 때만 쓰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여기는 이 식은 원래는 얘가 되는 게 맞지만 근데 얘는 좀 어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 된 거지. 내가 이 이상일 때 AN들을 구해서 요렇게 구해놨는데 A1도 따로 구해봤더니 그 규칙이 얘네들의 규칙과 어때? 딱 어우러지는 규칙을 우연히 갖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연히 이런 규칙을 갖게 됐으니까 얘는 그냥 1부터 그냥 이렇게 써도 얘랑 얘를 합쳐서 이렇게 한 방에 써도 어차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 나올 게 분명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마치 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fx라고 하는 거를 굳이 x가 뭐 1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x-1이라고 잡고 x가 뭐야? 1이었을 때의 상황을 0이라고 잡았다 쳐봐. 그러면은 1이 아닐 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구멍이 뻥 뚫릴 텐데 그 구멍이 여기는 얘로 다시 메워지면서 결국 얘는 하나의 그냥 직선처럼 생각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럼 이렇게 돼 있는 함수를 내가 굳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필요 없이 fx는 뭐가 되는 거야? x-1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지금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도 괜찮다가 되는 거지만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 1이었어. 그럼 여기 빵꾸가 그대로 뽕 뚫려 있는 상태에서 얘가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얘는 그냥 이대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내가 얘를 나눠야 될지 안 나눠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에 얘가 합류를 할 수 있으니까 얘는 합류하게 써주면 되는 거고 얘는 전체적인 흐름에 합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눠서 써주면 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게 SN을 가지고 AN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요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 좀 풀어봅시다. 등차수열의 합 뒤쪽 좀 넘어가고요. 쭉쭉쭉쭉 넘어가고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쭉쭉쭉쭉 넘어가서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유형 12번으로 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지금 저렇게 주어져 있었대. 그때 A1과 A10의 값을 더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뭘 준 거야? 뜬금없이 SN에 대한 정보를 준 거야. 수열의 합 중에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준 거고 얘랑 얘를 구해달라 지금 이렇게 나한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그러면은 SN을 받았으니까 나는 걔를 통해서 AN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준다면 AN이 완성된다면 내가 얘를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AN이 뭐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n 제곱에 플러스 2n에다가 마이너스 3의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이 됩니다. 로 일단은 계산을 할 건데 이때는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하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겠죠? sn 빼기 sn-1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어? 그랬을 때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6n에다가 더하기 5가 될 거야. 암산 개빠르죠? 그가 아니라 어떤 또 특정한 규칙이 있어. 그 공식 같은 게 있어.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거야. 등차수열의 합을 배워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그럼 A를 따로 구해봤을 때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여기다가 1을 넣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니까 걔는 S1이 되면서 걔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우연히 보니까 여기다 1 넣어도 마이너스 1이 나오네. 맞아? 그럼 여기 따로 표현할 필요 없이 AN은 그냥 뭐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마이너스 6n 플러스 5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n은 1부터 다 가능합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AN을 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A1이랑 A10을 구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1과 더하기 10을 구해주세요. 1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55가 되나요? 마이너스 56이 답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뭐야 또 우연의 일치로 또 맞아 떨어졌네. 이게 우연의 일치가 반복되면은 이게 필연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무시해버리게 된다면 다른 문제에서 그냥 틀려버리게 되는 문제도 생겨요.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 내가 여기는 얘가 궁금해. 지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어때? SN을 줬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들을 더해달라고 하고 있어. 근데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버리면 큰일 나. 얘 홀수 번째항들만 다 더해달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n 대신에 내가 2n-1을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니까 n이 들어갈 자리에 2n-1을 집어넣어 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얘는 3에 2n-1이 이렇게 되면서 더하기 1이 되니까
홀수 번째들만 다 더하게 되겠구나. 개꿀이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유는 뭐냐면 SN의 정의 자체는 뭐였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해주세요라는 의미였거든. 그러면 S에다가 2n-1이야. 홀수 번째 항까지 더해달라는 얘기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을 포함해서 전부 다 더해달라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홀수 번째 항들만 골라서 더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끝까지 전부 다 더해달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곤란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아니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내가 SN을 통해서 뭘 할 수밖에 없겠구나. AN을 구해낼 수밖에 없겠구나. AN을 구해야 지금 뭔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AN을 구하러 갑시다. 그럼 거기는 걔는 SN 빼기 SN-1로 접근하면 된다며. 그러니까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에서 빼기 N-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배의 N-1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준 결과인데 얘는 2 이상일 때부터만 가능합니다라고 주어져 있었던 거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열심히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2n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2n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계산한 결과는 그냥 믿고 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2 이상일 때만 가능하구만 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A1은 따로 구해야겠네. A1은 S1로 계산하면 된댔으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봤더니 뭐가 됐어? 4랑 5가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4잖아요.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5가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합류시킬 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궁금한 게 A1이고 A3이고 A4가 아니라 5고요. 그 다음에 A7이고 A9가 궁금했어. 그럼 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얘의 도움을 받아서 5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제부터 얘네들은 전부 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요 녀석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3을 집어넣으면 6에다가 더하기 2니까 8이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얘는 얼마겠어? 12가 될 거예요. 그죠? 얘는 얼마가 되겠어? 16이 될 겁니다. 됐나요? 얘는 얼마가 되겠어? 20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얘네들 다 더하고 얘까지 더해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해주세요가 지금 문제의 답이었으니 얘랑 얘랑 더하면 28이네. 얘랑 더하면 28이네. 그럼 28 더하기 28이니까 56이네. 56에다 5 더한 거니까 61이 되겠네. 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윤지 맞았어? 응. 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가로를 묶고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아, 요거. 마이너스 그거 n-1 제곱만 마이너스 해가지고 너무 노가다서 계산이 너무나 커졌구나. 그래서 요거 할 때 조금 주의하면 좋을 것 같다. 주의하자. 계산은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항을 따로 얘는 첫째 항이 왕따구나. 여기는 첫째 항 따로 구해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지금 SM 빼기 SM-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소린 거야. 알겠죠? 요거 꼭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가지고 실수 되게 많이 나오고 나중에 시그마 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 그럼 시그마 때도 얘 때문에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배웠어? 마지막에 뭘 배웠는지만 생각해봐.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수열이라는 걸 처음 배웠잖아. 수열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거였어, 수가. 그래서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해 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뭔가 풀어주세요라는 느낌밖에 없었잖아. 등차라는 규칙을 가졌을 때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은 뭐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어떻게 세팅하는 게 편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원래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잠깐 생략하고 등차 수열의 합 말고 그냥 수열의 합을 내가 알고 있었을 때 수열의 합을 n에 대한 식으로 알고 있었을 때 걔를 통해서 an을 구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이 과정을 배운 거야. 다시 sn을 n에 대한 식으로 줬을 때 이게 뭐야? 한마디로 하면 sn을 알고 있을 때 됐어? sn을 알고 있을 때 항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an을 구할 수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지저분한 식을 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SN이라고 하는 녀석이 N 플러스 3분의 5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었어 라고 이런 식으로 거지같이 준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그래도 AN은 구할 수 있구나. 왜? 그냥 SN 빼기 SN-1을 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N은 2 이상일 때만 되겠지만 그러니까 얘는 N 더하기 3분의 5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5의 N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 마이너스 1에다 더하기 1을
열심히 통분해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물론 이런 계산을 시키지는 않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보여준 거야. 이게 뭐가 되는구나? AN이 되는구나. 그런데 N은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구나. 만약에 내가 A 1을 구하고 싶었어.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1 집어넣었더니 4분의 뭐가 되겠다? 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궁금한 게 A7이 궁금했어라고 한다면 여기다 7, 7, 7, 7, 7, 7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꼭 그 SN을 가지고 AN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돼. 내가 봐봐. S9가 10이래. 그다음에 S7이 뭐 3이래.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A8 더하기 A9가 얼마니? 이런 걸 물어보고 있었다고 쳐봐. 됐어? 그럼 답은 얼마야? 7이겠죠? 가 되는 거야. 왜?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A1부터 A9까지 다 더한 거라며.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A1부터 A7까지 다 더한 거라며.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만 남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에서 얘 뺀 게 그냥 답이야. 답은 7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줄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S9라든지 S7이라든지 이런 애가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 뭐예요? A1부터 A9까지 다 더한 거군요. A1부터 A7까지 다 더한 거군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알파벳 큰 S랑 그냥 9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가 A1부터 A9까지 다 더한 걸로 보이게 된다면 A1부터 A7까지 다 더한 걸로 보이게 된다면 이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건 1도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등차 수열 합부터 진행할게요.